한결이가 태어날 때부터 군대에 가기 전까지 일기를 썼거든요. 육아일기를 써서 그것을 뒤적여 보니까 8권이 됐었어요. 92년 3월 1일 국제 호텔이었을까? 제주도 호텔이었을까? 네가 이 세상에 잉태되었던 날이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98년 11월 25일 너의 6번째 생일 일기장을 보니 아빠가 쑥스러워서 눈치만 보다가 너한테 못한 말이 있네. 했던 말 여기서 할게. 한결아, 사랑해. 수진과 한결이에게 당부도 해보고 싶다. 수진이도 한결이도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어린이 마음을 잊지 말고 잃지도 말아라. 2000년 5월 10일 한결이가 8살 자전거 보조바퀴를 떼어난 날이다. 비틀거리고 10번은 넘어져서 팔다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결국은 쌩쌩 달렸지. 그런데 결혼은 보조바퀴가 더 생기는 일이네. 속력이 느려진다는 뜻이지 더디고 답답하기 그지없을 거야. 대신 스스로 넘어뜨리지만 않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는단다. 수진 한결, 결혼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휘리릭 보면서 쌩쌩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천천히 주위를 살피면서 느긋하게 바라보는 것이란다. 네, 아버님을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울고 먼저 시작을 해버릴까요? 오늘부터 신부 수진이의 시아버지가 되는 김성범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안 보고 하려고 했는데요. 한결이가 첫 판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저도 준비해 놓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덕담을 해달라고 해서 무슨 덕담? 하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바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결이가 태어날 때부터 군대에 가기 전까지 일기를 썼거든요. 육아일기를 써서 그것을 뒤적여 보니까 8권이 됐었어요. 8권인데 봉해제스에서 30년 만에 뜯어서 읽어봤습니다. 92년 3월 1일 국제 호텔이었을까? 제주도 호텔이었을까? 네가 이 세상에 잉태되었던 날이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돌이켜 보니까 정말 즐거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한결이가 3살 때 95년 이야기만 살짝 해보겠습니다. 3월 15일 한결이가 놀이방에서 아빠 살려주세요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서 달려가 봤더니 한결이가 그네에 매달려가지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살려달라고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날 제가 한결이를 살려냈습니다. 5월 24일 땅콩가게 앞에서 땅콩가게 주인 아저씨한테 그냥 다짜고짜 아저씨 땅콩 하나 먹을게 하고 주워 먹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땅콩을 샀습니다. 10월 10일 한결이가 난생 처음으로 돈을 벌어다 준 날입니다. 대견한 한결이가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와서 박살을 내가지고 한 주먹 돈을 저한테 벌어다 준 날입니다. 근데 이렇게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차마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데요. 한결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살아내는 일이고 저도 아빠로 처음 살아내는 일이잖아요. 아빠 역할을 처음 하는 일이라서 참 투닥거림이 참 많았더라고요.
한결, 김한결, 네가 알다시피 아빠는 어렸을 적 아빠 교육을 받지 못했고 더욱이 네 할머니로부터 애정 표현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네. 그래서일까? 너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얼마나 쑥스러웠는지 모른다. 지금도 사랑이란 말이 쑥스럽기도 하지만 입 밖으로 표현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빼앗겨 버릴 것 같은 두려움도 있단다. 네가 세상에 태어난 지 2달 되던 날 잠을 자고 있는 네 모습이 너무 이뻐서 아무도 몰래 살짝 입을 맞춰보았지. 그 두근거림이라니 눈물이 찔끔 났을까? 나에게도 이 세상에 한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벅찬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구나. 그날 아빠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나의 목숨에 대한 목표를 세웠지. 네가 결혼한 날까지는 어떻게든 살아있자고. 그날이 오늘이네. 오늘 네 생일이기도 하지. 98년 11월 25일 너의 6번째 생일 일기장을 보니 아빠가 쑥스러워서 눈치만 보다가 너한테 못한 말이 있네. 네가 중학교 때 나한테 보낸 편지에서도 우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속갯말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썼더라. 한결 25년 전 쥐 눈치만 보다가 못했던 말 여기서 할게. 한결아, 사랑해. 며느리 수진아, 난 지금 고민이 생겼다. 내가 육아일기장을 쓸 때만 해도 며느리한테 일기장을 모두 넘겨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민 중이다. 한결이 저 녀석이 여자 문제가 유치원 때부터 장난이 아니더라.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묵비권을 행사하려한다. 그래도 넌 신데렐라급이다. 96년 10월 28일 한결이가 4살 때 자기는 신데렐라만큼 이쁜 여자와 결혼할 거라고 했더라. 그러니까 수진아, 너 미모는 신데렐라급이다. 나를 신데렐라급 시아버지가 되게 해준 거 정말 고맙다. 그럼에도 넌 한결이와 결혼했으니 오늘부터 법적으로 연대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게 많이 생겨났단다. 나와 한결이는 살면서 수없이 계약서를 썼다. 98년 한결이가 6살 때 내가 늙으면 책을 읽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2000년 1월 24일 8살 때는 월급을 받으면 다 나한테 주고 집도 사준다고 했다. 2001년 9월 28일에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생선 가시도 발라준다고 했고 이건 계약서로 썼다. 서약서구나, 서약서. 그래, 고등학교 때는 자기가 교대에 가면은 유럽 여행 시켜준다고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켜준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 오늘부터 너도 법적으로 연대 책임자가 되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수진과 한결이에게 당부도 해보고 싶다. 수진이도 한결이도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어린이 마음을 잊지 말고 잃지도 말아라.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꽤 많을 거야. 어린이 마음으로 단순하게 결정하면 다 일이 해결된단다. 2000년 5월 10일 한결이가 8살 자전거 보조바퀴를 떼어난 날이다. 비틀거리고 10번은 넘어져서 팔다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결국은 쌩쌩 달렸지. 그런데 결혼은 보조바퀴가 더 생기는 일이네. 속력이 느려진다는 뜻이지 더디고 답답하기 그지없을 거야. 대신 스스로 넘어뜨리지만 않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는단다. 수진, 한결, 결혼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휘리릭 보면서 쌩쌩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천천히 주위를 살피면서 느긋하게 바라보는 것이란다. 그리고 수진아, 우리 가족은 한결이보다 거의 다 네 편으로 기울었다. 알지? 그래도 팁은 하나 줄게.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사랑이라고 했으니 나한테는 그럭저럭 하면 되지만 시어머니는 혹시 모르니까 시어머니한테는 잘해라. 한결이 키워내면서 꽤 눈물 많이 흘렸거든. 그리고 한결아, 사위사랑은 장모님 사랑이란 거 알지? 그러니까 장모님한테는 그럭저럭 대충 해도 되지만 장인어른한테는 잘해라. 장인어른하고 수진이하고 조금 친한 것 같더라. 이제 참말로 마지막이다. 2000년 12월 21일 한결이가 7살 때 일기란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한결이가 내 옆에 와서 묻더라. 신혼여행 가면 옷을 벗고 자야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런다고 했다. 그럼 아빠도 옷을 벗었냐고 묻더라. 그래서 난 그날 술을 먹어서 못 벗고 잤다고 했다. 그래서 당부하는데, 수진, 오늘 한결이 술 먹이지 말아라. 알겠느냐? 며느라 아들아, 결혼 축하한다. 꿈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봐. 나도 오늘부터 꿈꾸며 살란다. 손주하고 함께 동요를 부르면서 전국 투어 해보는 것. 여러분, 오늘 신랑 신부 힘내라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아버님, 그리고 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일깨워주신 우리 아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